엄마가 떠난 집안엔 여전히 상조 용품의 냄새가 남은 듯했다. 하지만 준서는 그 공기 속에 알록달록한 풍선을 채워 넣는다. 윤솔의 생일 파티를 우리 집에서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건 이 집의 무게를 견딜 자신이 없어서였을지 모른다. 화려한 장식이 벽을 채울수록 준서의 마음은 역설적으로 비어갔다. 사랑하는 연인과 있어도 문득 차오르는 이질감. 준서는 환하게 웃는 솔의 얼굴을 보며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제대로 슬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는 걸까? 거실 한편에 놓인 엄마의 사진이 풍선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준서는 애써 시선을 돌리며 샴페인 잔을 쥐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서툰애도의 방식이었다. 진호는 아내와 오기로 했던 여행지에 홀로 서 있었다. 예약 취소가 안 되어 왔다는 핑계를 대보지만 사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온기가 남은 집을 벗어나면 죄책감도 옅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요트 위에서 쏟아지는 햇살은 오히려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 혼자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서 디너 테이블 앞에 앉은 진호의 목소리가 젖어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목구멍이 꽉 막혔다. 아내 대신 가이드 자영이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즐거움이 느껴질 때마다 뒤따라오는 날카로운 통증.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이 치러야 할 형벌 같았다. 진호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면피용일 뿐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중영과 준서 사이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이게 네가 말하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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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자영은 가이드 생활을 하며 많은 사연을 봤지만 진호처럼 투명하게 슬픈 남자는 처음이었다. 여행객들의 들뜬 설렘 사이에서 혼자 섬처럼 떠있는 사람. 자영은 자꾸만 그에게 마음이 쓰였다.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진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건드렸다. 자영은 그가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곳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이어도 괜찮다는 것을 온몸으로 전했다. 진호의 자책 섞인 고백을 들으며 자영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누군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시간의 무게를 알기 때문이었다. 위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것임을 자영은 알았다. 하지만 진호에게 다가갈수록 자영은 이것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설렘인지 혼란스러워졌다. 중영은 다시 외로움의 성벽을 쌓으려 했다. 엄마를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사치였다. 그런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자꾸 벽을 허문다. 도현. 그 남자는 예고 없이 중영의 일상에 발을 들였다. 우리 천천히 알아가기로 한 거 맞죠? 능청스러운 그의 말투가 싫지 않았다. 사실은 반가웠다. 슬픔에 매몰되어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중영에게 도현은 낯선 산소 같았다. 중영은 거울 앞에서 데이트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르며 자괴감을 느꼈다. 엄마를 보낸 이 시국에 설레다니. 하지만 도현의 유연한 미소를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중영은 아주 오랜만에 외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수진의 집에서 열린 술자리는 유쾌했다. 중영은 도현의 옆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좋냐? 친구 수진의 짓궂은 질문에 중영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부정하지 않았다. 형주는 그런 중영을 보며 하나에서 둘이 되니 변수가 생긴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 변수라는 말이 중영의 가슴에 묘하게 머물렀다. 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익숙했던 그녀에게 도현은 삶의 계산식을 통째로 바꿔놓고 있었다. 도현은 적당한 유머와 담백한 배려로 중영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그는 중영이 지독하게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한 듯 했다. 중영은 도현과 부딪히는 술잔 소리가 엄마를 잃은 후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따뜻하다고 느꼈다. 둘이라서 행복한 이 순간이 믿기지 않았다. 여행지의 밤은 깊었고 진호는 자연과 요트 위에서 바다를 보았다. 아내와 함께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자영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은 진호의 죄책감을 덜어주고 있었다. 자영은 진호의 계획적인 성격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읽어냈다. 계획이 없는 사랑도 인생이니까요. 자영의 말은 진호의 가슴에 파동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 아내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에는 무지했다. 자영은 그런 진호에게 삶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다. 진호는 자영의 유쾌한 매력에 이끌리며 50대의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밤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여전히 떠난 아내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했다. 새로운 설렘이 아내에 대한 불충처럼 느껴져 마음이 무거워졌다. 도현은 서두르지 않았다. 중영이 가진 상처의 깊이를 짐작하기에 그는 그저 곁에서 보폭을 맞출 뿐이었다. 저에 대해 알아갈수록 실망하는 거 아니죠? 장난 섞인 도현의 질문에 중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사실 중영은 도현이 두려웠다. 너무 밝고 유연해서 자신의 어둠이 그를 물들일까봐. 하지만 도현은 중영의 어둠조차 음악의 한 대목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으며 사소한 취향을 공유하고 서로의 일상을 묻기 시작했다. 천천히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중영을 꿈꾸게 했다. 어쩌면 이 남자와 함께라면 다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확신. 중영은 도현의 후드티 소매를 살짝 쥐어보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이 비현실적인 현실을 비로소 믿게 했다. 준서는 현의 사무실 구석에 박혀 있었다. 사랑하는 솔과 함께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을 현은 묵묵히 지켜봐 주었다. 유치원 때부터 이어진 우정은 때론 가족보다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했다. 준서야, 너 또 도망치고 싶지? 현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미래에 대한 비전도 슬픔을 감당할 그릇도 부족한 자신에게 솔의 사랑은 가끔 의무감 같았다. 현은 그런 준서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그저 옆에 있어 주었다. 현은 사실 준서를 오래전부터 사랑했지만 그 마음이 준서를 더 외롭게 할까봐 숨겨왔다. 준서는 현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다. 우정과 사랑 사이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준서의 마음은 자꾸만 일렁였고 현의 배려는 아프게 다가왔다. 준서는 술에 취해 현을 찾아갔다. 나 진짜 개새끼지, 현아. 엄마를 잊은 듯한 아빠도 연애에 빠진 누나도 서운하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서운한 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었다. 현은 취한 준서를 부축하며 마음이 아렸다. 준서는 현의 어깨에 기대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솔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집 앞에서 자꾸 겉도는 자신의 초라함이 폭발한 것이다. 현은 그런 준서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 순간 현의 가슴 속에서도 참아왔던 진심이 둑을 내어 족을 넘어 흘러나왔다. 준서야, 그냥 나한테 기대면 안 돼? 뜻하지 않게 튀어나온 현의 고백에 준서는 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정이라는 안전한 이름 뒤에 숨겨졌던 사랑이 낯설게 고개를 든 밤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중영은 도현의 집 근처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다. 도현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에 설레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현은 낯선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실루엣은 다정했고 도현의 표정은 평소처럼 부드러웠다. 중영은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지? 혼잣말처럼 내뱉은 원망이 허공을 떠돌았다.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다짐했던 결심이 비웃음거리가 된 것 같았다. 중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다.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예전의 차가운 서준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진호의 객실문 앞에서 자영은 불안을 느꼈다. 평소라면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을 진호가 응답이 없었다. 세오진유님, 진호씨, 다급하게 이름을 불렀지만 방 안에서는 정막만이 흘렀다. 자영은 관리자를 불러 문을 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진호를 발견한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꼼꼼한 이 남자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새로운 감정 사이에서 진호가 겪었을 내적 갈등이 육체적인 한계를 불러온 것일까?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구급차를 부르며 진호의 창백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제발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제 막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던 찰레 찾아온 위기 앞에서 자영은 자신의 삶이 다시 주저앉는 것을 느꼈다. 눈물이 진호의 손등 위로 떨어져 번졌다. 중영은 도현에게 쏟아부었던 독서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믿었지? 후회돼서 미치겠다고요. 중영의 울분에 도현은 당황했지만 끝내 변명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중영을 더 미치게 했다. 도현이 말하던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과거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 중영은 자신이 다시 지독하게 외로운 방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엄마의 죽음 이후 겨우 찾았던 생의 활기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침대 위에서 뒤척일 때마다 도현과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조각나 흩어졌다. 사랑은 사치였고 신뢰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중영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다짐했다. 다시는 마음의 틈을 보이지 않겠노라고. 그녀의 마음은 엄마를 잃었던 그날처럼 길고 시렸으며 후회만 가득했다. 도현은 텅 빈 작업실에서 기타줄을 튕겼다. 중영의 차가운 눈빛과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손을 잡고 들어갔던 여자는 그의 지워지지 않는 과거이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었다. 하지만 중영에게 사실대로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알아갈수록 실망할 거라는 말, 진심이었는데 도현은 유연함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자신의 마음을 본다. 중영을 사랑하게 될수록 자신의 과거가 그녀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던 호기심의 대가는 혹독했다. 도현은 중영의 집 창문 아래를 서성이다 참아 배를 누르지 못하고 돌아선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생길수록 불안해진다던 그의 고백은 복선이 되어 현실로 돌아왔다. 음악은 멈췄고 오직 서늘한 침묵만이 그를 감싸며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준서는 술에 취해 현을 찾아갔다. 아니 진짜 개새끼지 현아. 엄마를 잊은 듯한 아빠도 연애에 빠진 누나도 서운하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서운한 건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었다. 현은 취한 준서를 부축하며 마음이 아렸다. 준서는 현의 어깨에 기대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솔에게 느끼는 미안함과 집 앞에서 자꾸 겉도는 자신의 초라함이 폭발한 것이다. 현은 그런 준서를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 순간 현의 가슴 속에서도 참아왔던 진심이 둑을 넘어 흘러나왔다. 준서야, 그냥 나한테 기대면 안 돼? 뜻하지 않게 튀어나온 현의 고백에 준서는 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정이라는 안전한 이름 뒤에 숨겨졌던 사랑이 낯설게 고개를 든 밤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응급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자영은 진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진호는 눈을 뜨지 못했다. 진호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중영은 병실 앞에서 자영을 마주했다. 낯선 여자가 아빠의 곁을 지키는 풍경에 중영은 혼란을 느꼈다. 누구세요? 중영의 차가운 물음에 자영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가 엄마를 잊기 위해 떠났던 여행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 중영은 이 상황이 엄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져 가슴이 답답했다. 진호는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짧은 신음과 함께 죽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를 듣는 자영의 눈에 슬픔이 고였다. 사랑은 시작되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고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엇갈린 감정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에 더 아픈 밤이었다. 중영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도현과 마주쳤다. 도현은 수척해진 얼굴로 중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할 말이 있어요, 중영씨. 하지만 중영은 차갑게 그를 지나쳤다. 이미 본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녀에게 변명은 소음일 뿐이었다. 도현은 중영의 뒷모습에 대고 소리쳤다. 그 사람 내 동생이에요. 중영의 발걸음이 멈췄다. 도현이 손을 잡고 들어갔던 여자. 그 여자의 정체가 동생이라는 사실에 중영은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도현의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다. 동생이라서 다행인 게 아니었다. 도현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가 그 동생과 얽혀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중영은 도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시 밀려오는 불신이 그녀의 발을 묶었다. 두 사람 사이엔 풀리지 않는 의문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 준서는 현의 고백 이후 그녀를 피했다. 소중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고 지금의 자신은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솔에게는 이별을 통보했지만 마음은 지옥이었다. 준서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며 비로소 현실을 직시했다. 엄마의 사고 이후 7년 동안 자신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아빠도 누나도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데 자신만은 여전히 그날의 빗속에 갇혀 있었다. 현의 진심을 외면할수록 준서의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하며 방에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준서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것은 준서가 평생 피해왔던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너무나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소리 없이 울며 무너져 내렸다. 진호가 마침내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이 눈에 들어온 것은 자영의 지친 얼굴이었다. 진호는 깨닫는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면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 낯선 설렘 또한 삶의 일부라는 것을. 진호는 자영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병실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중영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각자가 품은 비밀과 상처는 너무나 컸다. 진호는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도 못했을 결정을 내리려 한다. 남들의 비난을 뚫고 자영의 손을 잡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자식들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진호는 알지 못했다. 인생은 축복과 슬픔을 동시에 내던지며 진호에게 다시 한번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과연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도현의 집 앞에서 중영은 마침내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도현이 아니었다. 낯선 남자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중영을 맞이했다. 주도현 씨 찾는 거라면 늦었는데요. 남자의 말에 중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동시에 중영의 휴대폰으로 진호의 위독 소식을 알리는 준서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다. 같은 시각 자영은 진호의 소지품 속에서 아내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편지를 발견한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중영은
도현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그것은 이별의 전주곡인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3회의 평화는 끝났다. 4회의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